안녕하세요.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될 김미진입니다. 반갑습니다. 마음 튼튼 행복육아 산후우울증 알아보기란 주제로 함께하실 박소영 원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소영입니다. 오늘 마음스쿨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 또 유익한 시간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. 이 산후우울증 증상들은 보통 어떻게 나타나나요? 우울증인데 이제 산후에 발병을 하는 것을 산후우울증이라고 하는데요. 그 전에 산후우울감이라는 게 있어요. 포스트파tum 블루스라고 하는데 일시적으로 생기는 우울감을 얘기해요. 그래서 보통은 출산 2, 3일 이후에 생겨서 2주 이내에 사라지는 일시적인 기분 증상인데 뭐 짜증이 좀 많이 난다든지 눈물이 자주 난다든지 그러니까 조리원에 보통 2주간 있으면 그 기간 동안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들을 이제 산후우울감이라고 하고요. 그 출산한 산모의 반수 이상에서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굉장히 흔하고 자연스러운 증상이죠. 근데 이제 이 증상이 한 달 이후로 지속이 된다. 혹은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거의 매일 안 좋은 생각이 계속 나고 머릿속에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고 무기력하고 내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? 나는 좋은 엄마가 아닌 것 같아. 막 이런 불안감이 너무 심해져서 내가 아이를 떨어뜨리면 어떡하지? 막 그런 걱정들을 하면서 아이를 안는 것조차 아이하고 단둘이 있는 것조차 꺼리게 되는 이제 이런 증상이 지속이 될 때 우리가 그것을 산후우울증이라고 해요. 이것도 이제 출산한 산모의 8명 중에 1명꼴. 그러니까 실제 이제 10% 이상이라는 얘기죠. 그러면 이런 산후우울증이 있을 때 자가진단법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? 굉장히 많이 쓰이는 에딘버러 산후우울증 척도라는 것이 있어요. 그래서 이 척도는 총 10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1번은 재밌는 것을 보고도 웃을 수가 없다. 2번은 일상생활에서 기대되는 것이 없다. 3번 뭔가 잘못됐을 때 필요 이상으로 자책을 한다. 4번 특별한 이유 없이 근심이나 걱정이 너무 많다. 5번째, 별다른 이유 없이 막연히 두렵거나 불안한 마음이 좀 크다. 6번째는 그냥 일상적인 일들도 너무 버겁게 느껴지는 경우. 7번째는 잠자는 것이 어려운 경우. 8번째는 좀 슬프거나 비천한 기분이 좀 자주 드는 경우. 9번째는 너무 슬퍼서 눈물이 자주 나는 경우.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 10번째는 자해나 자살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경우. 사실 이게 스코어링을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전혀 아니다 하면 0점부터 해서 굉장히 심각한 경우 3점까지 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10점 이상이면 병원에 꼭 가보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점수 매기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경우에는 지난 7일 동안 이러한 10가지 말씀드렸던 것 중에 내가 좀 해당되는 것이 많다. 혹은 10번 자해나 자살의 생각이 좀 든다 이렇다고 하면은 산후우울증을 강력히 의심을 해봐야 되고 또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. 그럼 이런 산후우울증을 조금 빨리 극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이렇게 산후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조금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을까요? 일단 산후우울증을 극복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예방이겠죠. 산후우울증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이제 임신 전 단계부터 예방을 하면 임신 전에 신체적, 정신적 건강관리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고요. 만약에 산후에 내가 좀 우울감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요 3가지 정도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이제 무조건 많이 쉬어라. 엄마들이 머리로는 쉬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아기가 너무 작고 또 뭔가 해야 될 게 계속 있으니까 쉬지를 못하세요. 임신 10개월 그리고 출산 이게 사실 우리 몸에 엄청난 큰 변화를 준 거잖아요. 우리가 뭐 여기 뼈 하나 부러져도 깁스를 하고 깁스를 풀고 나서 재활하고 휴식하고 이런 기간이 충분히 필요한데 하물며 이 임신과 출산은 우리 몸에서 한 생명을 꺼낸 행위를 한 거기 때문에 정말 충분히 쉬시는 게 첫 번째. 두 번째는 이 완벽함에 대한 환상을 좀 버리자. 특히 이제 요즘 같은 시기에는 육아에 대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. 내가 이렇게 해야 돼. 이 시기에는 뭐가 중요해. 막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완벽한 엄마가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커져 있어요. 그래서 이 정도는 해줘야지 하면서 스스로에게 계속 압박감을 주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사실은 완벽한 아이도 없지만 완벽한 부모도 있을 수가 없죠. 그래서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우리는 그 역할에
점차 적응을 해 나가는 과정이고 아이와 함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더 좋은 엄마가 되는 과정인 거지 어느 순간 갑자기 완벽한 부모가 될 수는 없거든요. 근데 완벽한 엄마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또 다른 사람 도움받기도 어려워요. 왜냐면 내 마음에 다 안 될 수가 있잖아요. 뭐 산후도우미가 해주는 거, 친정엄마가 해주는 거, 아니 남편이 하는 거. 그게 다 마음에 안 들면 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완벽함에 대한 환상을 조금은 버리시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를 충분히 받으시는 게 필요하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나만의 시간을 꼭 챙기자. 아,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,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. 근데 이제 육아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육아는 예측이 불가능한 것의 연속이잖아요. 내 시간이라는 게 없고 거의 대부분 우리 아이의 스케줄에 따라가게 돼 있어요. 아이가 울면 가야 되고 자다가 깨면 가야 되고 아이가 배고프면 먹여야 되고 아이 스케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 삶에서 나의 통제권이 굉장히 없어지게 됩니다.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져요. 근데 우리는 삶에서 통제권을 잃으면 잃을수록 우리의 불안감이 커집니다. 그러면은 불안감이 커지면 육아 효능감은 떨어지고 그러면 산후 우울증의 가능성은 높아지는 거죠. 그래서 정말 사소한 거 하나라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. 예를 들면 내가 육아를 하고 남편이 퇴근을 한다. 그럼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무조건 밖에 나가는 거예요. 30분 정도는. 네, 쉽지 않은. 그동안 이제 남편을 또 트레이닝 하긴 해야 되겠죠? 근데 30분 동안 뭐 할 게 없어요. 그래도 나가시는 거예요. 집안에서 다른 방에 가 있는 것도 좋지만 집안에 다른 방에 가 있으면 소리 계속 들려요. 그리고 이제 계속 신경 쓰니까 충분히 쉴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밖에 나가서 동네 산책, 그냥 커피숍 가서 좀 몸 때리고 그렇게 그 시간만은 자기 걸로 확보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 만약에 밖에 나가는 게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이제 수유하고 재우고 나면은 보통 40분은 잘 안 깨잖아요. 그러면 재우고 나면 무조건 30분은 미드를 본다 혹은 드라마를 본다. 정말 사소한 거라도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나만의 시간을 가지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. 이렇게 정신과에 간다라는 게 쉽진 않잖아요. 근데 무섭잖아요. 한 발을 내딛기가. 이렇게 꺼려하시는 분 굉장히 많은데 어느 단계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. 사실 예전보다는 정신과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는데요. 또 아직까지는 병원에 가는 게 꺼려지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병원은 언제든지 가도 됩니다. 우리가 좀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집에서 조금 있다 보면 괜찮아질 건지 그거를 판단해 주기 위해서 의사를 보는 거잖아요. 그래서 잘 모르겠을 때 언제든지 사실 가도 돼요. 근데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또 정신과 자체에 대한 거부감도 있지만 한후에 우울증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내가 뭔가 좀 잘못된 엄마인가? 내가 좀 모성애가 부족해서 나쁜 엄마여서 우울증이 생긴 건가?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우울증이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도 꽤 있어요. 근데 뭐 우리가 산후에 뭐 갑상선이 걸렸다, 산후 뭐 합병증으로 당뇨가 있다고 했을 때 자기 탓을 안 하잖아요. 근데 산후 우울증도 이런 임신 출산의 합병증으로 생각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병원에 가시는 게 사실은 제일 좋겠다,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이 산후 우울증 시기를 놓치지 않고 빨리 치료하셔야 우리 온 가족이 행복한 거니까 꼭 기억하셔서 치료를 빨리 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산후 우울증이 있을 때 가족들이 조금 도와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가족들이 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. 가족들은 산후에 산모가 취약해질 수 있는 것을 알고 미리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줘야 돼요. 독박 육아를 하는 상황인데 그러지 말고 쉬어, 뭐 너무 애쓰지 말고 그냥 좀 냅둬, 이런 말들은 전혀 도움이 안 되죠. 그렇죠. 와서 봐줘야죠. 그래서 실제로 주변에서 산모가 충분히 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주고 또 육아를 적절하게 분배를 하는 게 가장 큰 예방의 방법이고요. 출산한 어머니가 산후우울감이 좀 있는 것 같다, 그러면 이제 주변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우울증 같은 경우 아기가 스스로 지각을 해버리면은 조금 심각해져 있을 때 지각을 할 수가 있어요. 본인이 깨닫기 전에 주변에서 먼저 알아차려줘서 우리 와이프가 좀 잠을 못 자고 좀 힘들어하는 것 같다, 아니면 좀 걱정이 많아진 것 같다, 좀 예민해져서 자주 뭐 기분이 오락가락 하는 것 같다, 그러면은 그거를 빨리 알아채고 적극적으로 뭐 치료적 개입이나 상담을 데리고 가시는 게 필요합니다.
센스 있는 남편분들은 조금 뭐 빨리 캐치할 수도 있지만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산후 우울증이 이렇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인데 내가 조금 이상하거나 내가 힘들어하면 나를 좀 미리 도와줘라고 내가 먼저 얘기하는 맞아요.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. 네. 오늘 원장님 모시고는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거고요. 혹시라도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우리 원장님 유튜브에도 찾아가셔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네, 궁금하신 거 댓글로 한번 문의 주시면 우리 원장님 친절하게 답변해 주실 것 같습니다. 원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고 네,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제 육아를 할 때 정신과에서는 이런 말을 하는데요. 충분히 좋은 엄마, good enough mother이라는 얘기를 해요. 완벽하려는 엄마 말고 충분히 그 정도면 괜찮다.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맘스쿨에 들어와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어떤 부분을 변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그거 자체로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스스로에게 오늘 셀프 토닥토닥 좀 해주시고 육아라는 마라톤을 함께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. 네.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네.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 또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